여러분, 혹시 고속도로 달리다가 거대한 화물 트럭들 보신 적 있으시죠? 밤낮 없이 대한민국 물류를 책임지는 저 트럭들. 겉으로 보기엔 웅장하고 멋집니다. 차 가격만 1억에서 2억이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흔히들 생각하죠. 야, 저렇게 큰 차 굴리면 월 500만 원, 아니 월 1000만 원은 거뜬히 벌겠지? 나도 회사 때려치우고 운전이나 할까?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 매출만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월 500만 원, 600만 원. 직장인 월급보다 훨씬 많아 보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내 차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자유로운 삶. 이게 바로 화물차 기사님들이 꿈꾸던 로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그 로망은 완벽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화물차 기사님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셨나요? 곡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낫다. 트럭 할부금 갚고 나면 컵라면 사 먹을 돈도 없다는 절규가 쏟아집니다. 월 500만 원을 버는데 왜 라면 먹을 돈이 없을까요?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 제가 그 충격적인 가계부를 낱낱이 까드리겠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사라지는 마법. 아니, 마법이 아니라 사기에 가까운 이 구조적인 모순. 지금 운임료가 35%나 폭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연봉이 하루아침에 3분의 1 토막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올랐죠? 기름값 올랐죠? 2중 3중고에 갇혀버린 도로 위의 가장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화물차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대한민국 자영업의 붕괴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불똥이 여러분의 택배비와 장바구니 물가에 어떻게 튀게 될지 소름 돋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안전벨트 매세요.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져버린 도로 위의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화물차는 그야말로 달리는 금광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눈물을 흘렸지만 도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못 나오니까 모든 걸 배달시켰거든요. 택배 물량이 폭발했습니다. 이때 화물차 기사님들 정말 바빴습니다. 바퀴만 굴리면 돈이 쏟아졌으니까요. 당시엔 월 매출 1000만 원 찍는 분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야, 공부해서 뭐하냐, 면허 따서 트럭 몰면 대기업 과장보다 낫다 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시절이었죠. 이 소문이 퍼지자 너도 나도 화물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퇴직금 털고 대출 받아서 1억 원이 넘는 윙바디 트럭을 샀습니다. 심지어 화물차 번호판, 그 노란 번호판 하나 가격만 3천만 원이 넘게 거래됐습니다. 왜냐? 그게 곧 돈을 벌어다주는 면허증이자 나중에 되팔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게다가 당시엔 화물기사님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전운임제라는 제도였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화물차판 최저임금제입니다. 적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이만큼은 무조건 줘야 해 라고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화주가 야, 요즘 힘드니까 싸게 좀 가자 라고 후려치기를 못하게 국가가 막아준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물량은 넘쳐나지, 운임료는 법으로 보장되지. 화물차는 그야말로 실패할 수 없는 투자처처럼 보였습니다. 은행이랑 캐피탈사들도 신나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장님, 차값 전액 할부해드릴게. 일단 차부터 뽑으세요 라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원한 건 없다는 겁니다. 2023년 그 단단했던 보호막인 안전운임제가 일몰, 즉 사라져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없어진 알바생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이 오늘부터 시급 5천 원 줄게, 싫으면 나가 해도 법적으로 따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특수가 끝나면서 물동량은 줄어드는데 그동안 돈 된다는 소문에 들어온 화물차는 도로 위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줄어든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죠. 가격, 즉 운임료의 폭락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비용의 역습입니다.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경유 가격 미친 듯이 올랐죠. 한때 휘발유보다 비쌌던 거 기억나시죠? 화물차는 기름을 마시는 하마입니다. 한 달 기름값만 수백만 원이 나가는데 기름값이 30% 오르면 순수익은 반토막이 납니다. 거기에 금리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차 살 때 전액 할부로 샀다고 했죠. 1억, 2억짜리 트럭 할부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벌이는 줄었는데 나가야 할 돈은 2배, 3배로 뛴 상황. 과거의 영광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매달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할부금 고지서와 텅 빈 적재 한 푼입니다. 사장님 소리 듣던 가장들이 순식간에 신용불량자 위기로 내몰린 이 잔혹한 드라마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습니다. 감정적인 호소 다 빼고
오직 숫자만 가지고 이 시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도 트럭이나 해볼까 생각하셨다면 이 계산 결과를 보고도 그런 마음이 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현재 2026년 1월 기준 11톤 윙바디 트럭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로 짐을 싣고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리는 약 400km입니다. 불과 3, 4년 전 안전운임제가 살아있고 경기가 그나마 괜찮았을 때는 이 한 건의 운임료가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플을 켜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30만 원, 심하면 28만 원짜리 똥단카 콜이 올라옵니다. 네, 35%에서 40%가 날아갔습니다. 에이, 그래도 4시간 운전하고 30만 원이면 시급 센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그 30만 원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거든요. 이제 비용을 빼보겠습니다. 11톤 트럭 연비 리터당 3km에서 3.5km 나옵니다. 부산까지 가는데 기름값면 최소 18만 원에서 20만 원 듭니다. 여기에 톨게이트 비용, 대형 차라 비쌉니다. 편도 약 3만 원 나옵니다. 벌써 23만 원이 나갔네요. 30만 원 받았는데 23만 원 나가면 손에 쥔 돈은 7만 원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요소수 넣어야죠. 엔진 오일, 타이어 감가상각비 계산해야죠. 그리고 기사님 밥은 안 먹습니까? 휴게소에서 밥 한 끼, 커피 한 잔 마시면 1만 5천 원입니다. 이거 다 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목숨 걸고 달려서 남는 돈이 3만 원입니다. 편의점 알바 3시간 하면 버는 돈을 1억짜리 트럭 굴려서 버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끔찍한 건 복귀콜입니다. 부산에 내려갔으면 다시 집인 서울로 올라와야 하잖아요. 빈 차로 올라오면 기름값 20만 원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꼴입니다. 그러니 기사님들은 부산에서 서울 짐을 미친 듯이 찾습니다. 이 심리를 화주와 주선사들이 악용합니다. 어차피 빈 차로 올라갈 거면 기름값만 줄게, 짐 싣고 가. 이렇게 나옵니다. 부산에서 서울 가는 짐이 20만 원에 올라옵니다. 이걸 잡으면 올라올 때는 적자입니다. 내려갈 때 번 3만 원, 올라올 때 까먹고 왕복 800km, 하루 10시간 넘게 운전하고 집에 가져가는 돈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기적의 계산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닙니다. 여기엔 더 추악한 시스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화물 주선 어플의 경매 시스템, 일명 최저가 낙찰 전쟁입니다. 과거에는 전화로 일을 잡거나 고정거래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스마트폰 앱으로 일감을 잡습니다. 이 앱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화주가 서울, 부산 짐 있어요 라고 올리면 수만 명의 기사가 그걸 봅니다. 일감은 적고 차는 많으니 어떻게 될까요? 네, 역경매가 시작됩니다. 저는 35만 원에 갈게요. 저는 32만 원이요. 전 급하니까 30만 원에 갑니다. 서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 앱 시스템 자체가 기사들을 누가 더 싸게 노예가 될 것인가 경쟁시키는 콜로세움입니다. 여기서 웃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는 주선사와 운송료를 아낀 대기업 화주들 뿐입니다. 기사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0.1초 만에 낚아채야 합니다. 고민하는 순간 일감은 사라지니까요. 이걸 현장용어로 지지기라고 합니다. 손가락 빠른 사람이 그나마 기름값이라도 버는 세상, 21세기 대한민국 물류의 현주소는 AI 첨단 물류가 아니라 손가락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한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차량 감가와 수리비입니다. 많은 초보기사님들이 당장 통장에 찍히는 현금만 보고 그래도 이번 달 카드값은 맞겠는데? 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트럭은 소모품 덩어리입니다. 타이어 짝당 얼마인지 아세요? 대형 트럭 타이어 하나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합니다. 바퀴가 몇 개죠? 10개, 12개입니다. 한 번 갈면 300만 원, 400만 원이 깨집니다. 엔진 오일 한 번 갈 때마다 수십만 원, 브레이크 라이닝, 클러치. 차가 노후화될수록 수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매달 버는 돈으로 생활비 쓰고 할부금 내고 나면 수리비를 모아둘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가 퍼지면 수리비 500만 원이 없어서 차를 세워둬야 합니다. 차가 멈추면 할부금을 못 내고 할부금을 못 내면 차가 압류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물차 기사들이 겪는 파산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한방, 바로 지입 사기입니다. 월 500만 원 보장, 대기업 물량 100%.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죠? 퇴직하신 분들이 여기에 제일 많이 당합니다. 번호판값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가고 똥차를 비싸게 팔아먹고 막상 일을 시작하면 약속했던 물량은 주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계약서에 교묘한 독소 조항이 있어서 차를 팔고 나가려 해도 위약금 수천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덫에 걸린 겁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빚 때문에 핸들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이게 바로 현대판 노비 문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26년 지금 도로 위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좀비 트럭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기사님들은 졸음 쉼터에서 1,500원짜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쪽잠을 잡니다. 모텔비 4만 원이 아까워서 좁은 운전석 뒤편 쪽방에서 새우잠을 잡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시동을 켜면 기름값이 드니까 무시동 히터 하나에 의지해서 밤을 버팁니다. 집에 있는 아내는 여보 이번 달 학원비는 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기사님은 차마 오늘 공쳤어 라는 말을 못해 입금할게 라고 답장하고 대출앱을 켭니다. 이것이 사장님 소리 듣는 화물차 기사의 진짜 하루입니다. 여러분, 물류는 경제의 핏줄이라고 합니다. 핏줄이 막히면 사람은 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핏줄을 담당하는 기사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운임료가 낮아지면 당장 기업들은 좋을지 모릅니다. 물건 싸게 나르니까요. 하지만 기사들이 다 망하고 떠나버리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남은 기사들이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다 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물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배송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올라갈 물류비는 고스란히 여러분이 사는 라면값, 생수값, 택배비에 포함될 겁니다. 지금 화물차 기사의 눈물은 조만간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갈 청구서의 예고편이라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늪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화물시장은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상위 1% 기사들의 생존 전략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냉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선 파트에서 우리는 지옥도를 봤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시죠? 아, 화물차는 이제 끝났구나. 절대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맞습니다. 일반적인 방식,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화물차는 지금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와중에도 이 피 튀기는 전쟁터 속에서도 월 순수익 800만 원, 1000만 원을 묵묵히 가져가는 상위 1%의 기사님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금수저라서?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1%의 영업비밀, 그들이 술자리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생존 치트키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알면 화물시장뿐만 아니라 레드오션이 된 모든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는 본질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범용성의 함정 탈출입니다. 대부분의 초보자, 속칭 경린이 기사님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차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카고나 윙바디입니다. 왜냐? 아무거나 다 실을 수 있거든요. 라면 박스, 철근, 팔레트, 범용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독입니다. 아무거나 실을 수 있다는 건 너 말고도 이 짐을 실을 차는 널려 있다는 뜻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으니 경쟁이 치열하고 단가가 박살나는 겁니다. 반면 상위 1%는 특수성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 혹은 무진동 차량 같은 특수화물 시장입니다.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자격증이 따로 필요하거나 차량 세팅 비용이 더 비쌉니다. 진입장벽이 높죠. 남들이 귀찮아하고 위험해하고 까다로워하는 일을 해야 돈이 됩니다. 내 차는 반도체 장비만 실른다. 나는 화학약품만 취급한다. 이렇게 전문화된 영역으로 들어간 기사님들은 어플 보고 손가락 전쟁 안 합니다. 화주가 제발 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운임료? 부르는 게 값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름값 걱정은 안 합니다. 남들이 넓은 바다에서 멸치 잡으려고 금을 던질 때 이분들은 깊은 산속에서 산삼 캐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 어플을 지워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일감을 주는 어플을 지우라니? 진짜 돈 버는 기사님들은 스마트폰 어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업맨입니다. 가만히 차 안에 앉아서 핸드폰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직접 공단으로, 농장으로, 공장으로 뛰어다닙니다. 공장 출하 담당자에게 캔커피 돌리고 명함 돌리면서 급한 물건 있을 때 연락 주시면 제가 새벽이라도 달려오겠습니다라고 신뢰를 쌓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낸 고정거래처 하나가 어플에서 잡는 뜨내기 꼴 100개보다 낫습니다. 어플은 중개 수수료 떼어가죠. 경쟁 심하죠. 하지만 직거래를 트면 수수료 빠진 만큼 내 수익이 되고 무엇보다 일이 꾸준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물량이 보장된다는 것, 이게 자영업에서 얼마나 큰 권력인지 아십니까? 상위 1%는 운전 실력보다 사람 관리 실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들은 기사가 아니라 1인 운송기업 대표 마인드로 일합니다. 세 번째 비밀, 비용의 초격차입니다. 매출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럼 답은 나가는 돈을 미친 듯이 줄이는 겁니다. 돈 버는 기사님들의 운전 습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연비주행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급출발 급제동 절대 안 합니다. 퓨얼컷 기술을 써서 내리막길에선 기름 한 방울 안 씁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일반 기사보다 한 달 기름값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아낍니다. 1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 인상분보다 크죠. 그리고 간단한 정비는 스스로 합니다. 카센트 가면 공인비 10만 원 달라는 거 유튜브 보고 부품 사서 직접 갈면 2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새는 돈을 틀어막아서 순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남들이 단가 똥이네 라고 욕할 때 이분들은 묵묵히 차 밑에 들어가서 오일을 갑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대정리의 해가 될 겁니다. 지금 버티지 못하는 영세 차주들, 빚내서 무리하게 들어온 영끌 기사님들은 안타깝지만 시장에서 퇴출될 겁니다. 폐업이 속출하고 중고 트럭 매물이 쏟아질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이게도 이 시기가 지나면 시장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좀비 트럭들이 사라지고 나면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운임료는 정상화될 것이고 화주들도 이제는 싸게만 가는 차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차를 찾게 될 겁니다. 지금 화물시장은 거대한 구조조정 중입니다. 개인 차주 중심에서 대형 운송사 중심으로 단순 운송에서 전문 운송으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도 은퇴하고 트럭이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지금은 절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칼날이 춤추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시장에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단순 노동자의 마인드를 버리십시오. 운전대만 잡는다고 돈이 벌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1인 기업이고 내가 영업사원이고 내가 정비사라는 독한 마음가짐 없이는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화물시장의 몰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쉽게 돈 번다니까 라는 말에 휩쓸려 들어간 투자의 끝이 어떤지 말입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그리고 자영업까지 모든 시장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지만 휩쓸린 자에게는 위기는 그저 재앙일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화물시장 사태가 결국 여러분, 즉 일반 소비자의 지갑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5단계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 긴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에이, 남의 얘기네. 난 트럭 안 보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조금 섬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로 위의 비극은 결국 여러분의 식탁과 통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물류는 경제의 혈관입니다. 지금 그 혈관 속에 흐르는 피인 화물차 기사님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한계에 다다른 기사들이 대거 폐업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배송비의 습격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무료 배송,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이거 사실 기사님들의 고열을 짜내서 유지해온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줄어들면 당연히 운임은 폭등합니다. 기업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올라간 운임료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네, 바로 소비자인 여러분입니다. 2,500원이던 택배비가 4,000원, 5,000원이 되는 시대, 만원짜리 물건 하나 사는데 배송비가 5,000원 붙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무료 배송이라는 단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장바구니 물가의 도미노입니다. 마트에 진열된 배추, 라면, 생수, 공산품, 이거 다 트럭이 실어 나른 겁니다. 물류비가 10% 오르면 최종 소비자 가격은 그보다 더 뜁니다. 1,000원짜리 두부가 1,500원이 되고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이 되는 인플레이션의 2차 충격이 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게 바로 물류대란입니다. 결국 도로 위 사장님들의 눈물은 조만간 우리 집 가계부의 구멍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번 화물차 시장 사태를 통해 우리가 뼈저리게 배워야 할 투자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 뭐 해서 월 1,000만 원 벌었다더라. 이 말 정말 달콤하죠. 하지만 그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 파티는 끝난 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 코인 광풍, 재작년 아파트 영끌, 그리고 화물차 대란까지 패턴은 똑같습니다. 준비 없이 빚내서 남들 따라가는 묻지마 진입의 끝은 언제나 처참했습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화물차로 돈 버는 1% 보셨죠? 그분들은 운전기사가 아니라 치열한 사업가였습니다. 어떤 분야든 내가 그 일의 본질을 꿰뚫고 남들이 안 하는 고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돈이 벌리는 겁니다. 단순히 도구, 트럭, 주식, 코인만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적어도 2가지는 얻어가셨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물가 상승에 대비해 지출을 점검해야겠다는 현실 자각, 그리고 또 하나는 남들이 좋다는 거 무턱대고 따라하지 말자는 투자의 지혜입니다. 경제가 어렵나요?
복잡한 수식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이미 경린이를 탈출하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뻔뻔하고 더 적나라한 돈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채널 뻔뻔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